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 코로나 블루가 청년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를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새벽에 잠을 깨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취업문이 좁아진 데다 아르바이트 자리마저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연일 확진자가 속출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언제 나아질지 기미가 안 보여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SNS를 보다 보면 다들 잘 지내는데 본인만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그런 기분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 6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가 다른 세대보다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0%, 30%로 60대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 자살 생각 비율은 16.3%로 2018년 4.7% 대비 약 3.5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3월 9.7%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연령별로는 20대 22.5%, 30대 21.9%로 나타나 50대 12.5%, 60대 1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한 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8일 에포크 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가 코로나19로 취업 기회가 줄거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경제사회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제약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30 세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세대라는 것이죠. 실제로 청년 10명 중 8명은 자신을 코로나19로 인한 암울한 세대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4월 8일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발표에 따르면 2030 세대 2171명으로 대상으로 스스로 코로나19 세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9%가 나는 코로나19 세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에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혔던 취업난이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심화됐기 때문이죠. 현진희 교수는 또 고용과 소득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며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4050 세대보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 경제적 영향의 중간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줄어든 일자리가 무려 4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통계청 2020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2030 세대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이나 직장 등 근무 환경이 비대면 위주로 바뀐 것도 우울증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 교수는 한국처럼 만남이 중요하고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 오프라인 모임의 제한이 장기화되면 고립과 단절로 인한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난 1월 8일 한겨레 기고한 칼럼에서 지적했습니다. 오주영 강남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특히 젊은 층은 수업이나 직장 등 근무 환경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며 일, 공부, 휴식 간의 경계가 무너졌다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대면 환경에서의 긍정적 정서 교류 기회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5월 1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죠. 우울감, 무기력함이 가구 형태와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옆에서 보살펴주거나 지지해줄 동거 가족이 없습니다. 현진희 교수는 2030 세대 중 1인 가구, 즉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도 정신 건강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청년들이 코로나 이전에 대인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런 지지 체계가 단절돼 고립감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2020 방송매체 이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디어 시청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이 미디어 시청 시간이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어진 것이 우울증 증가의 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가 코로나 블루 증가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서 감염병 관련 소식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사람에게서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인터넷 및 SNS 이용 시간이 길어진 것도 우울증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평균 시간이 2019년에 비해 2.7시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결국 SNS 전시된 타인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는 청년층에게 자존감 하락과 우울감이 증가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매우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한민국의학 한림원,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포럼에서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장은 팬데믹이 길게는 40년, 50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윤영 부장은 1918년 발병해 약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을 그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1960년부터 1980년 사이 미국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 추적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스페인 독감 대유행 동안 출생자는 다른 시기 출생자보다 학력이 낮고 신체 장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학업과 구직을 병행하며 불안한 미래를 마주해야 하는 2030 청년에게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른 차원의 부담이 된 가운데 지금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어떻게 마음 방역을 챙길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신경정신의학회가 내놓은 코로나 블루 대처 마음 건강 지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불안은 정상적인 감정임을 인정한다.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본다. 혐오, 비난은 삼가한다. 나의 감정과 몸의 변화를 면밀히 살핀다. 불확실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통제 가능한 활동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 동료와 비대면 소통을 강화한다.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찾는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취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감사의 글, 응원의 말을 전하는 등 사회적 연대감을 키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드시겠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